이건 빛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루체 와인바 간판의 스위치를 껐다. 한때 가족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함께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10년간 헌신한 교직도, 13년간 믿어온 결혼도, 15년간 우정을 나눈 친구도 모두 거짓이었다.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내가 사람처럼 살았냐? 남편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더 끔찍한 건 소정의 말이었다. 언니 미안하지만 형부는 나한테서 위로를 찾은 거야. 당신은 그저 옛 기억일 뿐이야. 하지만 미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다. 이 대화 다 증거로 남길 거야. 눈물 대신 냉정한 웃음이 흘렀다. 이제 내가 널 끝낼 차례야. 과연 정미라는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시작할 것인가? 38세 여교사가 겪은 충격적인 배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정미라는 아침 7시 30분 어김없이 교무실 문을 열었다. 3학년 2반 담임으로서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미란 선생님, 옆자리 김혜진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도는 이야기 들었어요?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이야기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학부모 단체 카톡방이었다. 미라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애 딸린 여자가 남자 제자 아버지랑 그렇다던데? 아이고, 정말 요즘 선생님들 참. 우리의 담임이 그런 사람이었네. 충격이다. 증거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친구가 봤다니까.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있었대. 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학부모와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루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점심시간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박성호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다. 정 선생님, 요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장 선생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일단 며칠 휴가를 내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미라는 무력감에 빠졌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그런 선생님으로 낙인 찍혔다. 13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그녀가 10년간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가 하루아침에 불륜녀가 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7살 딸 서연이에게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왜 일찍 왔어? 엄마가 오늘은 일찍 끝났거든. 하지만 서연이의 순수한 눈을 마주하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는 뭘 모르고 엄마를 꼭 안아줬다. 밤 11시 남편 한성우가 퇴근했다. 그는 미란의 붉어진 눈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알아차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미란은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놨다. 억울함,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성우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은 미란의 마음을 녹였다. 이제 그만 힘들어해. 내가 새 출발시켜줄게. 그 말은 구원의 약속 같았다. 미란은 성우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우리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한테는 서연이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 성우는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자. 꿈만 꿔왔던 카페나 와인바 같은 거 말이야. 미라는 남편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안정적인 삶에 안주했지만 언젠가는 둘만의 작은 공간을 꾸며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진짜 할 수 있을까? 돈도 많이 들 텐데. 내가 다 알아봤어. 적금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야 해.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남편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녀의 상처를 위로해줬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더 큰 배신의 시작일 줄은. 3개월 후 미란과 성우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성우는 IT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여보, 이 자리 어때? 성우가 보여준 곳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상가였다. 1층에는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2층 한켠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다. 여기서 와인바를 한다고? 미라는 의아했다. 요즘 와인바가 대세야. 분위기도 좋고 수익성도 괜찮고 내 친구 민호가 와인 쪽에 경험이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어. 김민호는 성우의 대학 동기로 몇 년 전부터 와인 수입업을 하고 있었다. 성격도 좋고 사업 수완도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다. 걱정 마. 이건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이야. 성우는 자신 있게 웃었다. 미라는 남편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직장에만 의존해왔던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러 나섰다. 그 중에서도 미란의 단짝 친구 윤소정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언니, 내가 인테리어 쪽 일 해봐서 알아. 이런 거 아무나 못해. 소정은 진짜로 센스가 좋았다. 조명 하나, 테이블 배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줬다. 소정과 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15년째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다. 소정은 결혼 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디자인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항상 당당하고 자립적인 모습이 미란에게는 부러웠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형부도 고생 많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언니는 서연이나 잘 봐. 소정의 말에 미라는 고마웠다. 실제로 소정은 거의 매일 와인바에 나와서 도와줬다. 성우도 소정의 도움을 고마워했다. 한 달 후 루체 와인바가 문을 열었다. 루체는 이탈리아어로 빛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 성우의 제안으로 정한 이름이었다.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미라는 서빙을 하며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니, 나 오늘 좀 늦게 갈게. 고객 미팅이 있어서. 소정이 자주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이 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정이 없는 날에는 성우도 가게에 늦게 왔다. 회사 야근이 많아졌나? 미란이 물으면 성우는 응,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미란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성우와 소정이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가 급히 피하는 것을 봤다. 뭐 확인하는 거야? 미란이 물었다. 아, 내일 와인 배송 확인하는 거. 성우가 대답했다. 나도 고객 메시지 확인했어. 소정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어색함이 미란의 마음에 계속 남았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의심을 떨쳐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둘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서운 진실로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와인바 오픈 2개월째 매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갔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성우와 소정의 행동에서 묘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언니, 오늘 서연이 학원 픽업 내가 할게. 소정이 자주 나서서 도와줬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라는 가게 정리를 위해 일찍 나왔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성우의 차를 발견했다. 벌써 와 있네. 오늘은 늦게 온다고 했는데. 미란이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성우와 소정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대화가 평소와 달리 친밀해 보였다. 미라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멈춰섰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요즘 미란이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소정의 목소리였다. 괜찮을 거야. 좀 더 조심하자. 성우의 대답이었다. 미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란은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열었다. 벌써 와 있었네. 성우와 소정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응, 좀 일찍 와서 정리하고 있었어. 성우가 말했다. 나도 일찍 끝나서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 소정도 덧붙였다. 하지만 둘의 표정이 어색했다.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과 친구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미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와인바 CCTV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전날 밤 영상을 확인하는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성우와 소정이 가게 안에서 포옹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연인들의 그것이었다. 소정이 성우의 목에 팔을 두르고 성우는 소정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미란의 손끝이 떨렸다. 화면 속 시간을 확인해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가게를 닫은 후에 둘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설마, 아닐 거야.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소정이 평소처럼 가게에 나타났다. 미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소정아, 어제 몇 시에 집에 갔어? 어제? 11시쯤 갔을걸. 왜? 거짓말이었다. CCTV에는 자정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이 찍혀 있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소정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럴 줄 알았어. 언니, 형부가 요즘 스트레스 많대.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찢었다. 자신이 남편을 몰아붙인다고? 그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걸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성우를 몰아붙였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부가 사업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소정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다. 마치 자신이 성우를 더 잘 안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성우가 샤워하는 동안 미라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서연이 생일이었다. 평소 성우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편이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게 없었다.
하지만 문서 폴더를 열어보다가 미라는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루체 와인바 공동운영 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니 소정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지분 30%, 공동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계약일은 한 달 전이었다. 미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정이 와인바의 공동 운영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계약서 하단에 적힌 조건이었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개인적 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유효함. 개인적 관계 변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걸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저녁 미라는 성우와 소정을 와인바로 불렀다. 서연이는 친정 어머니께 맡겼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불렀어? 성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언니가 뭔가 심각해 보여서 걱정됐어. 소정도 평소처럼 친근하게 말했다. 미라는 노트북을 꺼내서 계약서를 화면에 띄웠다. 이게 뭐야?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소정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이건 언제부터였어?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정이가 공동 운영자가 된 게 언제부터였냐고.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이건 그냥 법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미란이 비웃었다. 그럼 CCTV 영상도 법적인 문제야? 미라는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틀었다. 성우와 소정이 포옹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였어? 미란이 다시 물었다. 성우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뭐라고? 내가 사람처럼 살았냐?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매일 학교 일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만 하고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가져봤어?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었다고? 끝났다고 누가 그래?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파탄났던 결혼이야. 불륜 아니야. 성우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차가움이 있었다. 그 말은 칼보다 깊었다. 13년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언제? 미라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었다. 더 끔찍한 건 소정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곁에서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이. 소정아, 너는 뭐야? 15년 동안 내 친구였잖아.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이 너였잖아. 소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하지만 형부는 나한테서 위로를 찾은 거야. 위로? 응. 언니는 형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언니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할 때 형부도 같이 힘들어했거든. 그런데 언니는 자기 일에만 빠져 있었어. 미라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불륜 루머로 힘들어할 때 남편과 친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야. 소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은 그저 옛 기억일 뿐이야. 형부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나야. 그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와인바 사업도 새로운 시작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 성우는 처음부터 소정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서연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는 당연히 내가 키우지. 성우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양육비는 줄게. 양육비? 미라는 기가 막혔다. 자신의 인생이 양육비 몇 푼으로 정리되는 건가? 언니 화내지 마. 소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실 형부랑 나는 진짜 사랑해. 언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새로운 사람? 38세에 7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가 미라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 끝내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가게로 향했다. 한때 가족의 희망이었던 루체 와인바 간판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루체, 빛이라는 의미의 그 이름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미라는 손으로 간판의 스위치를 껐다. 이건 빛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가게 안은 고요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무덤같이 조용했다. 미라는 카운터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메모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성우야, 나 지금 가게에 있어. 와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소정이도 불러줘. 30분 후 성우와 소정이 도착했다. 둘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불렀어? 성우가 피곤한 듯 물었다. 미라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왜 그래? 낮에 얘기 다 했잖아. 소정이 끼어들었다. 조건이 있어. 미란이 계속했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서연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성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와인바는 어떻게 할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건 성우가 당황했다. 실제로 대출 보증이나 임대차 계약에 미란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소정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란을 바라봤다. 무슨 조건?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도 정리가 필요하거든. 성우와 소정이 서로를 바라봤다. 미란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의외였다. 굳이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성우가 물었다.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거야. 13년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6개월 전부터였어. 언니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할 때 형부가 진짜 외로워 보였거든. 6개월 전 미란이 놀랐다. 자신이 불륜 루머로 힘들어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응. 처음엔 그냥 위로해주는 정도였는데 소정이 계속했다. 형부가 내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친구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네. 미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바람이 아니야. 성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는 진짜 사랑해. 너와는 이미 끝난 관계였고, 끝난 관계라고 언제 내게 말했어?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대화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관심 가져봤어? 미라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그들 부부는 언젠가부터 동거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래도 바람 피우기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소정이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 소정이 덧붙였다. 언니,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미라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사랑? 그래, 사랑이구나. 그 순간 미라는 휴대폰 녹음을 중단했다. 필요한 건 다 얻었다. 알겠어. 정말 수고 많았어. 둘 다. 미란이 일어서자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벌써 가? 응.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럼 언제 이혼 서류 정리할까? 미란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하자. 성우와 소정은 미란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의외였지만 안도했다. 복잡한 법적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미란이 진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잠든 서연이를 바라봤다. 천사같이 평화로운 딸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첫째, 변호사 상담 예약. 둘째, 재산조사. 셋째, 와인바 관련 서류 정리. 넷째, 녹음 파일 백업. 미라는 조용히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오늘 밤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성우와 소정의 불륜 인정,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관계, 그리고 미란 몰래 진행된 사업 계획까지. 이 대화 다 증거로 남길 거야. 눈물 대신 냉정한 웃음이 흘렀다. 38세 정미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널 끝낼 차례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